머니왕 일부 어서 오십시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이제 고민이 깊어집니다. 1분기 어찌저찌 마무리 잘 했는데 2분기 시작은 어떤 관점이 좋을까? 이제부터 열어봐야겠죠? 자, 머니왕 일부 같은 경우는 우리 두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따라서 한 분 한 분 시장에 관한 오피니언 그리고 어떤 종목 위주로 또 제시하실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4월의 전략 힌트 많이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좋은정보위원님과 함께할 텐데요. 이 좋은정보위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무료 공개 방송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자, 오늘 주제를 보니 1등과 행복한 꽃길로의 동행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3월 월간 베스트로서 과연 4월에는 어떤 동행의 수익 동행의 길이 펼쳐지게 될지 많이 기대가 되네요. 자, 좋은정보위원님께서 바라보는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또 어떤 종목이 탑픽주일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누러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3월 어떠셨어요? 일단 삼성전자의 놀라운 행진에 입이 떡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좋은정보위원님,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게 정말 롱타임 노시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삼성전자가 이렇게 기지개를 활짝 켤 수 있었던 것은 다 외국인이었는데 외국인이 계속 사더라고요. 자,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의미 그리고 앞으로 지수와 별개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종목에 대한 고민이 또 같이 깊어질 것 같아서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하여튼 토요일은 저는 되게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방송국 오는 동안에 보니까 여의도가 드디어 오늘부터 벚꽃 축제를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4월달, 뭐 3월달 마무리 잘 하셨죠? 뭐 4월달 여러분들 계좌에 또 벚꽃처럼 활짝 피어나기를 제가 기원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토요일 날은 정말 저는 기분이 좋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유형은 다양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분차트 뛰어면서 막 그 오금 지르면서 아슬아슬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직장을 다니시면서도 또 느긋하게 매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왜 토요일 날이 이렇게 좋으냐? 저도 과거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쓰라린 경험도 해봤고, 그래서 토요일은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이 방송을 보실 거라 믿어요. 그래서 저 후배분들 모시고 함께 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화스랭크께서 삼성전자가 꽃을 활짝 피웠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참 이게 저는 삼성전자 이렇게 오르는 게 좀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늦었다는 거죠. 사실 그 전에 앞서서 반도체에서도 뭐 소부장 그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시세를 뽑았는데 이제 뒤늦게 큰 형님이 늦게 서서히 시동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시장을 보실 때는 삼성전자 흐름을 보면서 지수를 좀 예측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2월달, 3월달 뭐 종목 장세가 계속 됐잖아요. 그래서 4월달은 저는 지수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하여튼 종목 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삼성전자 왜 이렇게 많이 오를까요? 젠손황 있잖아요. 네. 그 양반이 삼성전자하고 뭐 좋게 테스트 중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재료는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슈트에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길목 지키기가 중요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좀 미리 사실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에게는 솔직히 또 기회로서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계실 거고, 예전 10만전자를 바라봤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은 또 손실 구간이 드디어 안녕, 뜨겁게 안녕 보내주면서 또 앞으로를 볼 수 있게 하는 때가 왔습니다. 외국인이 굉장히 크게 또 하고 있어서 지금 흐름들이 또 펼쳐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쪽은 계속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4월장이 좀 궁금해지는데 2,700을 만들었어요, 3월에.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흐름은 어떨까요? 네, 일단 이것은 그림을 통해서 함께 한번 네. 살펴볼까요? 네. 이제 그 성공 투자의 비법은 좀 외람되지만 뭐 30년 지기 또 옆집 아저씨가 드리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번 보세요. 네. 저는 2월 달부터 기회가 왔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는 장이 좋던 안 좋던 1년에 두세 번은 꼭 나옵니다. 여러분들 코스피나 코스닥 차트 한번 월봉을 보세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코스피 차트거든요. 왜 제가 2월 달부터 양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 흐름은 3월 달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게 바로 12월 달까지 올라오고 1월 달에 조정을 보였거든요. 그 전년도에는 12월 달에 안 좋고 그래서 제뉴얼 이펙트가 나타났고요. 1월 효과가. 근데 이제 그때는 1월 달에 안 좋았으니까 이제 2월 달, 3월 달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가 막힌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화선 앵커님. 네. 이것은 기술적 분석은 굉장히 속이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이슈가 나오면서 어떤 재료가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또 내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상위 5%분들 성공투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패턴이 뭐라고 그랬죠? 양양? 5예요. 네. 다시 한번 그림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뉴스 그 다음이죠. 바로 이게 양양 패턴에서 재작년에 안 좋았고 1월 달 제뉴얼 이펙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양양음에서 1월 달에 안 좋았으니까 2월 달, 3월 달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4월 달까지도 저는 삼성전자 끝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잘하면 또 양봉 가능성이 엿보인다. 사실 일본 같은 데는 지금 잃어버린 30년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데 아무리 지금 우리나라도 뭐 다른 글로벌 이렇게 반도체 빅 메이커에서 약간 이제 밀린다 하더라도 역시 또 이제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 HBM 발주되고 그러면 이렇게 모멘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시 4월 달도 괜찮은데 4월 달은 이제 뭐냐면은 기저효과는 많이 약화되는 구간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이 뭐냐면은 2월 달부터 이렇게 지수가 저점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탄력이 확실히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제발 내렸을 때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승이 많이 올랐으니까 승부리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4월 달은 어떻게 볼 것이냐. 4월 달도 이 저항선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저는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뭐 총선 변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것은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게 지금 과열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4월 달까지는 우리가 좀 풍요를 구가할 수 있다. 어디에서요? 종목 장세에서요. 그것도 어느 쪽이요? 하여튼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투자 자금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섹터를 노려야 돼요. 그게 뭘까요? 역시 반도체. 그 다음에 또 바이오테크놀로지. 바이오테크놀로지는 제약바이오는 이제 선별 작업이 일어날 겁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HLB라든가 그 다음에 알테오젠 이런 데는 탄력이 둔화될 거예요. 이제 좀 내용이 있는 스몰캡 쪽에서 그걸 활로를 찾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로봇 뭐 이런 데서 우리가 그러니까 성장주가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성장주가 시세를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결국은 성장주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4월에 펼쳐질 것이다. 그렇다면 종목들 잘 여러분 체크를 해놓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4월의 황금 전략을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또 준비해 주신 내용 어떤 걸까요? 예, 뭐 저는 뭐 우리 화선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독수리 타법입니다. 왜 이거 이렇게 안 되죠? 저희 초등학교 때 컴퓨터 수업에서 맨날 했던 게 타자 연습이었어요. 저는 이제 약간 좀 연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게 그걸 왜 진작에 이걸 안 안 배웠을까? 했을까? 안 오고 이제 그때 중간 관리자 할 때 네. 싹싹싹 기한해가지고 네. 딱 이 워딩해 이제 그랬으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또 직장 후배님들 저 또 틀다가 아니야 그러시지 마시고 그래서 저게 되게 독수리 타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독수리 타법인데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조금 앞선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수익 난 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제도 밤잠을 멀리 하고 제가 좀 만드는 하나하나 자료니까 한 땀 한 땀 여러분 작성해 주시는 거래요. 저는 이번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바쁘게 달려왔어도 또 금요일 날 또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열심히 준비했지만 틀린 내용도 있고 또 저보다 훨씬 더 해안을 가지고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성장주가 그 메인에 있다. 또 한 번 말씀드릴까요?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한 지가 딱 이제 4년 한 4개월 됐습니다. 화선님께서 처음 올 때 제4차 사령부를 보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수없이 강조드렸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기존이 역시 변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급속한 어떤 패러다임 그것이 급속히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주도 섹터라는 거죠. 우리가 수익을 낼 때 크게 저는 투 트랙으로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길게 보면서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을 알고 크게 그렇게 시장 그 흐름을 먼저 읽고 소위 말해서 뭐라 그래요? 그 대물을 잡는 거죠.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아까도 봤어요. 트레이딩 하면서 또 내 계좌 수익을 극대화하는 저는 그 투 트랙 전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게 양면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의 거대 물결 첫 번째 역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제가 작년 2분기부터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매도를 하시고요. 왜? 그때 어떤 특징이 난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많이 올랐으니까. 에코프로가 몇천 원대에서 15만 원까지 갔는데 150만 원 갔는데 200만 원 간다고 막 그랬을 때거든요. 그때 저는 매도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 우리가 담아야 될 게 뭐다? 바로 반도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반도체가 제가 최근에는 뭐 AI 때문에 가는 거지만 그때 업황으로 봤을 때 뭐냐면은 재고가 제일 많았고 삼성전자가 뭐 수천억 적자가 났을 때입니다. 그때가 반도체 사이클에서 절호의 매수 타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금 자꾸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반도체가 그때 업황에서 그렇고 지금은 거대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게 되면은 반도체도 세대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CPU, GPU. 그 다음에 GPU는 결국 이제 지금 엔비디아 이것 때문에 지난번 여러분 전선 황이 개최한 게 바로 GTC 아니겠습니까? 예.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였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바로 HBM이 그 메인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세대에서 이제 클라이언트까지 AI를 신겠다. 그게 바로 NPU입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 여기에서 이제 주 그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바로 디자인 솔루션으로 일컬어지는 디자인 하우스 회사들이에요. 설계 회사들이죠. 그 다음에 제3세대가 뭐냐면 바로 뉴로모픽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AI를 지원하기 위해서, 물론 HBM도 AI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서포트한 툴이다. 뭐 국내에서는 사실 이 뉴로모픽이 좀 앞서가는 것 같아요. 카이스트에서 지난번 상보형 트랜스포머, 예, 이것을 해서 엔비디아 H100보다 전력이 625분의 1 들고 칩크가 41분의 1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으로 반도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것을 이제 헛되로 이제 이해하시고, 그러면 최근에 이 반도체도 사이클이 있어요. 가만 보세요. HBM이 가장 먼저 올랐던 게 한미 반도체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바람이 불면서 갔던 게 온 디바이스 AI죠. 그 다음에 또 불었던 게 뭐였죠? 바로 여러분들 뉴로모픽이었어요. 그럼 다시 또 회귀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회귀하느냐? 이건 이제 그 같은 반도체가 크게 세 개의 줄기가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최근에 각광받는 게 바로 지난번 GTC 그 이후에 바로 HBM 반도체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것이 이제 아까 젠슨 왕이
예, 이제 테스트 잘하고 있다. 그때 우리 하선님께 얘기했죠. 친필 사인까지 해서 나왔다. 저도 네. 봤어요. 확인해봤어요, 저도. 예. 그래가지고 그 주요 이제 엔비디아 예정이 있고, 물론 지금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메모리 다 아실 거예요. 파운드리 회사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12단까지 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8단인데 12단까지 간다는 거죠. 더 고효율화시키기 위해서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뭐 잘 아시겠죠. 이미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고, 지금 현재 HBM에서 캐시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 HBM 3E 이것이 이제 개발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장비 쪽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탑픽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디램을 쭉 쌓아놓고 거기에 이제 미세 딱 이게 뚫은 그 장비가 바로 TC, 듀얼 TC 본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엊그제 또 한번 슈팅이 나왔는데 마이크론하고 계약설이 있다. 그러면서 슈팅이 나왔거든요. 그 외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오 테크닉스라든가 하나마이크론, 미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간상 있다 제 무반을 통해서 좀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드릴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삼성전자가 그 젠수랑 한마디에 주가가 이렇게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쌀을 담는 거죠. 그래서요, 쌀을 담는 거죠.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아까 패러다임을 말씀드렸죠. 이 시대를 선도하는 소위 말해 현인들, 오피는 리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빌 게이츠, 그 다음에 또 얼른 머스크, 여러분 또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최근에 부각되는 게 젠소낭 이런 분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말을 잘 새겨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트렌드를 이해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미 반도체가 실질적으로 뭐 삼성전자가 8만 전자 했지만 아까 제가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미 한미 반도체는 뭐 저희가 처음에 공략했을 때 한 766%나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신고가 랠리를 거듭하고 있다. 우리가 시장을 이해할 때 그 어떤 탑픽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꺾이는 흐름이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150만 원대 이렇게 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직도 진행형이다. 반도체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빅 사이클, 슈퍼 사이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에서 디자인 솔루션,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거기서 로테이션이라고 했는데 사실 디자인 솔루션도 역시 탑픽은 가온이 아닌가 싶어요. 가온은 제가 상장 첫날부터 이건 되는 회사다. 왜? 삼성전자하고 또 ARM, 이거 뭐 글로벌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베스트 파트너사예요. 그래서 이게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고 시총이 이제 1조가 넘었습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 이거 이제 LPDDR, 그래갖고 낸드 MCP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시총이 1조 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 뭐 삼성전자에 좀 아래라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한 4,200 정도 시총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이제 로테이션을 감안한다면 이런 섹터를 또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주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온칩스가 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가온칩스 바턴을 이어서 각 종목이 뭘까요? 예, 제가 뭐 또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제가 이따 다시 한번 무방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뉴리모픽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보실 때도 두리뭉술 반도체 여러분들 보시면 봐요. 수십 개, 수백 개 종목이 있어요. 거기서 핵심만 딱딱딱 하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투자 금액이 한정되어 있고 대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뉴리모픽 반도체, 에이직 랜드 이것도 역시 디자인 솔루션 만드는 그런 회사고요. 그 다음에 자람 테크놀로지, 이건 정말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사실 자람 테크놀로지는 증권 방송마다 다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아마 황금 맥점을 가장 기회비용 없이 가장 맥점에서 잡은 건 아마 바로 뭐 저희 방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그때 시총이 2천억 대였는데 5천억 훨씬 넘었네요. 뭐 AD 테크놀로지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봐야 될 게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가 그때 바로 이 자리였죠. 황금 맥점이 바로 이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수익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 종목은 이 나라 보세요. 이게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아침 제가 7시 40분부터 아침 방송에 좋은 정보 공방에서 이 똑같은 자료를 만들어서 이게 진짜 맥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참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제작팀에서요. 그래서 그때 순간 시청률도 제일 좋았다고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의 거대 물결.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게 바로 로봇인데, 로봇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자요, 보세요. AI, 반도체, 뭐 2차전지 전고체는 약간 뭐 올르다가 힘이 붙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을 보셔야 돼요. 왜냐면 로봇이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시세를 먼저 뽑았고, 그 다음 몇 달 동안 스테이 하다가 이제 서서히 다시 고개를 들거든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의 거대 물결, 로봇이에요. 결국 사람 대신에 이제 로봇이 하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접목되느냐? 바로 AI가 접목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물류 로봇, 의료 로봇, 이런 것들이 지금 저변 확대 중이고, 전국적으로 갈 것은 뭐냐면 바로 휴머노이드예요.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사람처럼 움직이고. 우리 화사님들 혹시 보셨어요? 엊그제 제가 보니까 메타에서 이게 오큘러스인가 뭐 나오는 게 이게 쓰고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똑같이 행동을 하니까 로봇도 따라서 똑같이 움직이더라고. 우와, 너무 신기하네. 메타에서 그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결국은 그 모션만 그렇지만 거기다가 AI 칩을 박아가지고 결국 인간처럼 생각하고 그게 바로 이제 뭐예요? 딥러닝해서 네. 더 슈퍼 이제 AI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전국적으로 AI가 정말 휴머노이드가 갈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테슬라에서 선보인 게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현재는 요거하고 블록 정도로 이제 한다고 그러고, 지난번 GTC에서 마지막에 젠슨 황이 들고 나온 게 휴머노이드 AI 굿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럼 국내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 역시 저는 레인보우 로봇을 탑픽으로 봅니다. 이 협동 로봇에다가 휴머노이드를 할 수 있어요. 왜?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정확히 14.89%가 가지고 있는데 약 15% 가지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KENR 시스템 유압 로봇이에요. 이건 산업 현장 사람이 가기 힘들고 작업 환경이 안 좋고,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전동식보다도 힘이 이런 포크레인 같은 거 유압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힘이 10배가 세다고 그래요. 이걸 앞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KNR 시스템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액추에이터 납품 이력이 있다. 그 레퍼런스가 있죠. 이것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고, 엔젤 로보틱스 역시 대기업 그 후광 효과를 받는 기업들이 상당히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SP 소프트를 좋게 봤던 게 바로 KNS가 최대 주주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들 거의 코파일럿에 관계되는 그런 회사다에서 주가 급등이 나왔잖아요. 저는 이 종목이 시총이 일찍 주면 깜짝 놀랐는데 이게 바로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이런 것들을 늘 공부하시면서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여기서 우리가 55,000원에 잡아서 5장만 55% 올랐고, 또 어제도 잡아가지고 이 위수에 밑거리 뱉어내거든요. VI 걸리면서 단박 23% 올랐다. 바로 이런 것들이 내용 알고 맥점에서 공략하면 수익이 잘 난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공부할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종목단으로 넘어가서 이번 주에 움직였었던 종목들 과연 어떤 맥점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조현중 고위원님 어떤 종목부터 보면 좋을까요? 이제 저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패러다임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좀 디테일하게. 네. 아까 제가 이제 실거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기회비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봐보면은 대부분 개인 투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냐면, 많이 오른 종목, 저거 내가 못 사면 이게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닌가? 소위 말해서 그걸 이제 포모 신돔이라 그러죠. 그래서 오른 종목을 그냥 하고 늘 오른 종목을 쫓아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모신 지가 25년이 넘습니다. 아직도 그런 분이 90%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안타깝지만 개인 투자분들이 늘 뉴스 소문 따라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수익 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 말고 상승할 종목을 맥점을 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황금 맥점 전략입니다. 이게 디테일한 내 계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포착이 되는지 여러분께서 지금 좀 눈을 그냥 좀 동그랗게 뜨시고요. 귀총껏 하시고요. 주인공이 되셔서, 야, 내가 저 자리에서 저걸 종목을 매수할 수 있었나? 아니야. 그때 뉴스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데
황금 맥점 전략을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공부할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건 매매 기법입니다. 자, 동화 일특입니다. 동화 일특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지난번 XR 그런 기기 관련 그러니까 장비 쪽 그래서 했는데 이게 또 가만히 보세요. 이때 뉴스 나오는 거 이때 상황 올랐을 때 뉴스가 나와요. 꼭 방송마다 오늘의 이슈 나오는 게 꼭 이때 나옵니다. 이미 이때는 늦는 거거든요. 이때는 한 템포 늦추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만히 보세요. 노란색하고 빨간색을 구분하셔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게 편의상 제가 노란색으로 해드렸는데 이 노란색은 뭐냐면은 절대로 뉴스 안 나와요. 근데 이미 주식시장의 언어, 기술적 지표는 저를 가져가세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디에 익숙해요? 뉴스. 근데 이것은 이게 바로 맥점 자리예요. 캔들을 보시면은 우리 화선생님께서 보세요. 도지, 휴메 균형, 양양 패턴이죠. 나오죠. 도지. 네. 이 도지는 뭐냐면은 살 사람하고 팔 사람하고 힘의 균형이 정확히 이루면서 그렇게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지 않아요. 보통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는 건 뭐냐면은 장대 양봉 나왔을 때 고점, 그 다음에 또 장대 음봉 나왔을 때 고점. 그때는 막 거래가 분출합니다. 아니면 주가가 많이 내렸을 때, 손바뀜 할 때, 그것도 물론 고점에서 손바꿈이 일어나지만요. 선수들은 치고 나오고, 소위 말해서 뽀도독 설거지를 개인 투자들은 그걸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또 저점에서 거래가 많이 수반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손이 바뀌는데 거대 세력들은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또 개인 투자들 매도는 흔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도지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이게 힘의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윗바이 됐던 아랫바이 됐던 방향을 틀게 돼요. 딱 이런 거 매매하기 쉬워요. 딱 지지선을 봤죠? 고점 대비 내렸죠? 한 2분의 1 정도 되들림을 줬죠? 그러면서 21% 그에 걸리면서 이날 매수가 되는 거거든요. 21% 오른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를장 좋았나요?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길목짓기가 이렇게 좋았다. 그다음 두 번째 PL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이건 상승 다음에 눌림에서 이거 포화형 음성이라고 그래요. 장대 양성 거래를 수반하는 것 다음에 포화형 음선에서 17%나 올랐습니다. PL 에너지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삼성 SDI에서 지분을 한 14% 가지고 있고요. 결국 전고체 배터리 그와 관련 장비 관련주다.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내용도 이제 포인트를 주었던 거죠. 이렇게 올랐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역시 또 저점 매수가 답인 것 같아요.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저는 이 종목이 사실 왜 이렇게 내린 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위수연 밑꼬리 패턴 나올 때 사실 이때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날부터 한 11%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볼 때는 우리를 소위 말해서 유혹하는 꽃이 되는 차트는 어떤 거죠? 많이 올랐을 때요. 제가 여러분들 맞나 틀리나 한번 들어보세요. 보통 게이트웨이 입장에서는 늘 그런 걸 배우죠. 급등 차트, 테마주, 급등주. 그래서 고점에 잡아서 5% 나오면 5% 먹어도 그 차트 띄워놓으면 야, 저 좋은 정보 잘하는 전문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께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저는 뭐 참 이렇게 하면 제 인기 없을 줄도 알아요. 그러나 저는 30년 여러분들 옆집에 아주 선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내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겉모양인가요? 내 실계자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매수했다 쳐요. 그러면 차트는 화려하지 않죠. 근데 여기서 끝날까요? 황금 맥점 전략은 저점에서 잡기 때문에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루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눌러서 여기서 일정도 매도하고 다시 한번 누를 때 매수하면 당연히 또 N자 파동 나올 겁니다. 이래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 급등 차트는 아니지만 뇌 계좌성은 굉장히 살찌울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에이지랜드가 있습니다. 에이지랜드도 똑같습니다. 저는 이때 음봉이 계속 나올 때 이때부터 저는 이 결정적으로 기회라고 봤어요. 자, 주봉 정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양양 패턴에서 물론 약간 이거 음선이 나오긴 했지만 이거 좀 받쳐주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내용 디자인 솔루션 TSMC 양 다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저점 대비 차트는 화려하지 않지만 여러분 계좌는 16% 늘었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선택은 난 뭔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 아까도 자랑해도 되겠다. 이것은 뭐냐면 제가 아침 방송 얘기했지만은 아침에 그래서 상승 다음에 눌림에서 이평선 밀집에서요. 위수연 밑꼬리 패턴.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밴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밴드라든가 저 아침마다 제가 좋은 정보 선물 보따리
저는 맨날 수익 난 것을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께 수익 날 종목을 아침 선물 보따리 늘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가 함께 가시죠. 그렇게 강조했던 종목입니다. 정확히 황금 맥점이 맞죠? 예, 그러면서 여기 저 밴드 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53%, 아니, 이때부터 처음에 잡은 건 여기고요. 예, 여기서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갔는데, 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뭐 다이렉트로 3연상 가면서 253%.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음봉 다음에서 12%또 상승이 났다. 이게 결국 맥점 매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이패밀리 SC도 똑같죠. 아까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처럼 바로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보시면은 양음, 양이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 주만 하더라도 또 한 번 양음, 양음 패턴이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이럴 때 따라 하시면 또 음선 나올 때 공략을 하시라. 그러면서 이게 매집이 이루어지는 이게 양봉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도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꾸준히 24%나 오른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주력 포트 중에 하나 가온치수도 역시 마찬가지죠. 음선 나올 때 이것도 노란색에 비치기 시작할 때 이때 이제 이게 강세 잉태이거든요. 여기서 포착해서 그냥 뭐 당일치기로 이것도 막 29% 상한가 부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25% 올랐을 때 5% 수익 내시고 겉모양 상한가가 중요한 건지 이 저점에서 제대로 내 계좌에 살줄 상한가가 중요한 건지 그건 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나의 이 마우스 클릭은 이런 쪽이 아니고 그런 쪽이 상당히 많죠. 예. 좀 가슴이 뜨끔뜨끔한 분들 계실 거예요. 예. 뭐 그것도 다 여러분들 성향 따라 매매하시면 돼요. 제가 옳다는 거 아니에요. 저 기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AP 유성이 있습니다. AP 유성도 있는데 이것도 봐요. 이건 내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음선이 3개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보에서 우주 항공을 육성하겠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슈팅이 나왔거든요. 음선 3개짜리. 이거 한번 주봉 보실래요? 주 후반에 갈수록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게 도지 나오면서 이 단 양봉이잖아요. 그래서 시세가 나는 거라고요. 자, 음선 3개에서 공략하기 쉽지가 않죠. 근데 이평선 밀집에서 이것도 11% 정도 상승한 예가 되겠고 결정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젤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첫날부터 해서 윗수렴 밑거리 패턴 황금 맥점 전략 넘버 3. 여기에서 그냥 그 삼성전자도 저는 물론 투자할 때 틀리겠지만 특히 소액이시거나 투자액이 빨리빨리 이렇게 늘려가실 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훨씬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투트로 추구하면서 단기 수익은 단기 수익대로 그 다음에 또 길게 보면서 대물은 대물대로 여러분께 콕콕 찌르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시간이 훌쩍 흘렀네요. 바로 심화 시간 이동하러 떠나보시죠. 심화 시간 함께 해보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네. 어떤 부분들 오늘 또 살펴볼까요? 예.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용 있는 용어를 저점에 잡으면 단기 수익도 단기 수익이지만 그다음에 계단식 상승 파동이 일어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투자하는 상황에 따라서 단기로 보실 분, 길게 보실 분 다양한데 이 황금 맥점 전략은 그 두 가지 추구하신 분들 똑같이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심화 학습 시간을 보실게요. 첫 번째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최근 것은 그렇다 치고 이평선 밀집 이것은 뭐 어떤 뜻이냐면은 소위 말해서 조주의 단계, 예, 그걸 상승 에너지를 비축하는 단계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포착한 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때가 어떤 자리냐면 음선이 3개 나왔을 때예요. 물론 여기서 좀 시간은 걸렸어요. 예, 그러면서 계단식 상승파를 이루면서 결정적인, 그러니까 단기 승부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위수염 밑거리 패턴, 이표소 밑집이 또 한 번 나오죠. 그때부터 슈팅이 나왔다. 예, 그래서 잘하면 테크닉인지 계속 공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선점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는 그 종목 있죠. 제약주에서 HB 그룹이 있고 알테오젠이 있고, 근데 저는 이 종목에 꽂힌 종목입니다. 바로 삼천당 제약이 있습니다. 이 삼천당 제약은 제가 아침 방송에 이 종목 들고 나가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올해 대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하는 게 바로 아일리아, 예, 그 황반 변성, 이걸 가지고 지금 바이오시밀러예요. 신약 개발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 말하자면은 삼바라든가 셀트리온처럼 실질적으로 캐시카가 돼서 신약 개발 그 부담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뭐 자꾸 특허가 만료되면은 이때부터 바로바로 싸게 공급해서 캐시카가 되기 때문에 이게 될 것이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엊그제 뉴스가 나왔죠. 유럽 아홉국에서 독점, 예, 계약,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자리였어요. 물론 그때 장이 좀 안 좋으면서 전반적으로 이게 뭐냐면 세력들이 소위 말해서 좀 핸들링 하는 거예요. 쫀쫀이 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상한가 101%나 올랐고, 제가 이것은 또 아침부터 또 한번 강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시간에까지 3%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이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좀 커서 부담이 있지만 한번 꾸준히 보셔야 할 종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무엇보다도 기술적인 맥점에서 크게 수익 났던 게 바로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이 마디마디, 예, 2N이 100억, 예, 처음에 이게 LGR에서 이때 잡아갖고 2050%, 최근 것만 하더라도 이 맥점에서 다 눌리면 음선이었죠. 224%나 올랐다. 이소 스페셜티 케미칼, 여러분들 다 아시는 종목들이죠. 이런 것들도 어디서 잡느냐면요, 많이 올랐을 때 잡으시는 게 아니고, 예, 바로 이런 맥점, 상승 다음에 눌림. 그래서 이것도 한 124%나 올랐다. 그 유명한 한미 반도체, 아까도 잠깐 제가 설명드렸지만 한미 반도체도 이것은 이때부터 우리가 최저점에서 포착해가지고 잡아가지고 766%나 올랐는데, 뭐 최근 것만 보더라도 1월 31일 날 자리 잠깐 보실래요? 바로 이 자리예요. 상승되면 눌림. 이때는 뉴스 안 나옵니다. 이평소 위치 또 한번 공부하셨죠? 그래갖고 이것도 좋은 수익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흥국화재, 이거 바로 또 이거를 뭐 다시 양양 패턴, 이것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또 요 최근에 이제 전력 인프라가 AI 때문에 확대가 되면서 가는 종목주가 그런 전력 인프라 쪽에 가는데, 전선이라든가 HD, 현대 일렉트론, 뭐 변압기라든가 다 만드는 회사죠. 요것도 처음 포착된 게 뭐 긴 시간도 아니에요. 2월 5일 날 이때 양양음 패턴에서 포착돼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지금 한 86%쪽이나 올랐다. 물론 뭐 아침 방송, 낮 방송에 쉬고 난 119% 올랐지만 말입니다. 그 다음에 HLB 제약 같은 것도 역시 저점. 이것도 음선 5개 나왔을 때 포착돼서 살짝 눌림 후에 또 한번 슈팅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되겠네요. 레이크 머트리얼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죠? 이 3스타 같은 거 놓치지 마세요. 상승하면 눌림에서 75%나 올랐고, 뭐 또 사마페인트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것도 상승하면 눌리면서 슈팅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63%나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올이 있는데, 비올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떻죠? 예, 바로 이럴 때 따라가시는 것보다 이럴 때 잡아야 수익이 많이 난다. 한 37% 정도 올랐습니다. 에이직랜드, 가온칩스, 한번 에이직랜드 같은 거, 가온칩스, SP 소프트, 이것도 다 여러분께 좋은 수익을 냈던 종목들인데요. 제가 시간상 또 우리 다음 문제 또 위원님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것은 AS는 제가 무방에서 좀 디테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무방으로 돌리도록 할게요. 네. 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네. 그러면 무방 소개 들어봐야 되는 거죠? 네. 예. 그 전에 저희 종목도요.
어떤 종목? 이번 종목은 반도체에서 숨은 종목이 하나 있어요. 네. 코셈이 있습니다. 코셈. 네, 예. 코셈 그것은 좀 많이 내려서 좀 그것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저는 늘 오른 종목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린 종목들에 대해서 또 그 타이밍이 오면은 여러분께 늘 소개시켜드리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격 전략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좋습니다. 잠시 후 가격 전략 챙겨보시죠.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우리 조은웅 의원님의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입니다.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11시 20분부터 시작하는 무료 공개 방송 꼭 함께해 보시죠. 자, 좋은 정보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재상 의원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사실 이번 한 달 동안 3월을 딱 정리한다라고 보면 지수로 봤을 땐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을 마무리하고 또 분기를 마무리하고 4월을 딱 접어드는데 사실 그동안 진짜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은 거의 여러분 사실 고점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도 연속해서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좀 필요한데요. 뭐 예를 들면 알테오젠, HLB, 제약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궁금해지는 포인트 중에 하나죠. 삼천당 제약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로 본다면 뭐 한미반도체 그리고 가장 그 시총 큰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거의 지금 올라가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4월 어떨까요? 4월이 궁금해져서 자 이제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상 위원님께서는 어떤 시각 갖고 계시는지 그 어느 때보다 궁금한 3월 마무리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 네.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3월 쭉 즐겁게 달려왔는데요. 인사 부탁드리면서 시장 정리 그리고 주요 종목들의 관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3월달 이 뜨거웠던 시장을 여러분들께서 큰 수익으로 여러분들 많은 수익을 내드려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난 3월달 내내 굉장히 뜨겁게 핫하게 움직였던 그런 시장이 이제 4월 달에도 계속해서 움직일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관건이죠.
자, 미국 시장을 우리가 따라가는 시장은 아니지만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도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미 이제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폭이 굉장히 강화된 상태에서 이격이 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3월 달에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셨으니까 이제 4월 달을 대비하는 전략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핫했던 우리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이 4월 달에도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4월 달에 조정을 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관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또 대응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실전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우리가 실전의 수익을 거두기 위한 전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바닥에서 계속해서 끌고 가는 전략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실전에 물량들이 움직이는 그리고 돈의 흐름들이 움직이는 거를 포착을 해서 우리가 공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생방송 시간과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약간은 지겨울 수도 있는 알테오젠이지만 지금 흐름을 보시면은 1단계 이제 상승 이후에 약간의 탄력이 떨어진 듯한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의 어떤 수급적인 내용들 이런 변화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고 주가라는 게 우리가 이제 HLB의 과거 사례를 보면 수년 전에 뭐 9배까지도 올라갔던 주가가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2월 달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3월 달 2달이 지나갔죠. 그래서 이 종목의 가장 큰 호재였던 머크와의 계약은 이미 이제 완성이 됐고 그리고 이 회사의 기술력이라는 게 머크와의 계약이 끝나고 나서 기술력으로 인한 다른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지속형 말단 비대증 치료제 미국에서 특허를 또 받았고요. 이 종목이 지난주에 핫했던 이유가 있었죠. 바로 이제 수요일 날 공동 창업자였던 박순재 대표님의 와이프 분께서 대량 물량을 블록딜을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급락을 가져왔었습니다. 3,164억. 네, 뭐 사회에 공헌을 하기 위해서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셨는데 자, 이 구간에서 블록딜이 나온 거죠. 이제 블록딜을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저 많은 물량들을 받아간 시티그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주가가 밀리는 거를 방관을 해서 계속 내려오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 블록딜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물량을 가지고 계신 박순재 대표님은 또 블록딜을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어찌 보면 악재 해소 측면에서 봤을 때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다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다만 더 큰 호재가 머크 건보다 더 큰 호재가 나오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행보 구간이 나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자금의 한계와 그리고 기간 조정의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옆으로 행보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투자 대비 가성비라고 하죠. 시장에서 3천여 개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쪽에 또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금의 이동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강성주주들만 계속 보유를 해서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조정을 거치다 갈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현재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자, 이 고점에서 블록딜 뉴스가 나왔을 때 좀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지만 이날 외국인들이 더 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봐서는 수급상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보면 지난주가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주간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5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다음 주가 관건이죠. 다음 주에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난주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22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에 추가적인 임상에 관련된 뉴스들도 나올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뭐 지금 보시다시피 바닥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실렸던 이런 시점을 감안해 보면 아직까지 고점에서 물량이 다 빠져나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종목 알테오젠과 더불어서 이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HLB입니다.
자, HLB도 마찬가지로 알테오젠의 수요일 악재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좀 충격파가 좀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항상 이런 큰 상승을 가져오는 종목들의 고점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겠죠. 자,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지만 이런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려면 이만큼의 물량들이 나와야 된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12만 9천 원이라는 이런 가파른 곡선을 타고 올라가서 자, 8만 원에서 거의 50% 이상이 상승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8만 원대 이 대량 거래, 그죠? 요 대량 거래보다 대량 거래만큼이 고점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매도 물량이 아직까지 없다는 거죠. 지금 4거래일 연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구간에서 조정받을 때와 이 구간에서 조정받을 때는 사실은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뭔가 변동폭이 커 보이는 거죠. 여기서는 가격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변동폭 퍼센테이지로 보면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정은 우량한 조정이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우량한 조정이고 우리가 일정상으로 봤을 때 리스크가 좀 있죠. 왜냐하면은 5월 달에 FDA 승인이 날 예정인데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 4월 달에 진입을 하는데 그럼 4월 달에는 특별한 재료가 없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4월 한 달간을 이 종목이 과연 횡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건지를 판단해 보면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횡보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HIB 그룹주들이 키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하나 끌어올려질 때 HLB를 기준으로 해서 기타 자회사들의 움직임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주주총회 영상을 보면은 거의 뭐 축제 분위기였다고 하니까 그만큼 주주들도 환호하고 있고 경영진 측도 지금 이 HLB의 리보세라립에 대한 FDA 승인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면 자, 최근에 음봉이 거의 없었죠. 지금 보시다시피 한 12주 동안에 음봉이 이제 간만에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번 조정이 있었지만 자, 움직임을 보면은 5주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탈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도 요 10만 원 선 부근에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5주선 이탈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재료가 노출되지 않았고 그 호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HLB는 계속해서 진행이 가능하다. 지금 보시면은 뭐 바닥권 대비해서 뭐 거의 200% 가까운 상승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이 종목이 하락할 이유는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HLB 제약, 그룹 관련주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HLB에서 리보세라닙이 미국의 FDA 승인이 나게 되면 이 바로 HLB 제약이 국내에 대한 판매를 신청할 예정이죠. 그래서 국내 판매가 신청이 되면은 실질적인 국내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바로 HLB 제약입니다. 이제 과거에 몇 년 동안에 매출 자체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고점에서 봤을 때, 요런 리스크들이 좀 있구나. 여기 보시면은 이제 거래가 좀 늘었죠. 그렇지만 바닥 거래량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다 나오진 않았다. 이 얘기는 여기서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특별하게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조정을 마치다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HLB 제약이 최근에 이제 HLB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르게 한번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이 자회사들이 어느 지점에서 100% 정도 상승을 했을 때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자, 보시다시피 5주선을 이탈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고점에서 대량 거래 매도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면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알테오젠에서 보시다시피 그런 많은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출렁이겠지만 HLB에서 대주주가 과연 매도가 나갔을까요? 네. HLB는 아직까지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의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리스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과 다른 점이 바로 거기 있죠. 그래서 알테오젠이 일단 그런 악재를 딛고 다시 한번 움직여 준다면 HLB 그룹주들도 거기에 편승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HLB 제약의 주봉 상태를 보면은 2주째 지금 거래가 줄고 있죠. 네, 이 움직임을 보면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지난주에 조정은 당연히 불가피한 그런 위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다음 주에도 만약에 이번 주보다 거래가 더 준다고 하면은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또 포인트가 아닐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더 갈까? 네,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거래량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HLB 제약의 대주주는 HLB 생명과학이에요. 그래서 HLB 제약이 움직일 때 HLB 생명과학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키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만큼 상승률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HLB 제약이 움직일 때 HLB 생명과학을 같이 매매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HLB 테라피티스. 이 대표적인 HLB 그룹 관련주 중에서 자, 지난주에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죠. 이거 지난주에도 한번 리뷰를 해드렸는데 자, 지난주에는 12만 원을 넘지 않았는데 15만 7,9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지난주에 예상대로 이 HLB 테라피티스가 아직까지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승 탄력도가 아직 강하지 않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결국은 지난주에 한 번 더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지금은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격이 커졌기 때문에 음봉이 나오고 내일도 뭐 다음 거래일도 음봉이 나올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온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이런 대량 거래들이 여기에서 빠져나갔다는 게 흔적이 나온다면은 그러면 이 종목이 고점이 되겠지만 이 바닥에서 이 대량 거래 이 물량들이 여기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HLB 테라피티스는 지금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HLB가 지분을 더 늘렸습니다. 네, 3자 배정을 받아서 지분을 이 고점에서 늘렸다는 것은 그만큼 이 회사에 아직까지 숨어있는 호재 또는 앞으로 나올 재료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지분 구조를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HLB가 지분을 더 투자한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HLB 테라피티스가 HLB의 리보세나리과 전혀 상관없이 더 큰 재료들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HLB 테라피티스의 대주주는 HLB죠. 그래서 HLB가 같이 상승을 할 때도 HLB 테라피티스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연동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3자 유상증자 배정 HLB의 지분 추가 100억에 대한 유증을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차익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재료가 굉장히 컸던 재료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가 좀 늘었죠.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4주 연속 올라갔고 그리고 주봉상 봤을 때 이 바닥의 대량 거래보다 늘었기 때문에 지금 HLB와 HLB 자회사를 봤을 때 HLB 테라피티스는 약간의 단기 고점이 형성된 게 아닌가라고 제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또 핫했던 이 삼천당 제약. 네. 이 제약회사가 바로 이제 천당을 갔습니다. 뭐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오다가 이제 유럽에다가 바이오시밀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유럽에다가 이 파트너사들이 공급했을 때 매출당 이익은 55%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그런 규모고요. 55%면은 아무래도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크겠죠. 연 13조 원 규모의 시장인데, 우리가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 키트루다 SC가 지금 40조 원 규모다. 그러면 키트루다에 비해서는 작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큰 시장이기 때문에 매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유럽 9개 국가에다가 독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독점 계약에 대한 매출 55%를 가져가면은 아무래도 수익성 구조가 굉장히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죠. 자, 다음 주에 월요일을 주목을 하세요. 자, 보시다시피 3거래일 연속해서 거래가 줄었는데 자, 대량 거래가 실려서 뉴스가 나왔던 이 시점에 10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됐는데 어제 바로 130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됐다는 거는 거의 10분의 1 이하로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대량 거래가 발생한 이후에 거래가 줄고 옆으로 횡보를 했기 때문에 바로 월요일 날 바로 점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다. 네, 기술적으로 그렇게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천당제약이 지금 65.9% 상승을 했는데, 자, 이게 지금 주봉상으로 봐서는 바로 이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왔고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올라간 상태에서 위에서 지난주에 한번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상승밖에 안 나왔다고 봐야죠. 1단계 상승 나왔기 때문에 2단계 상승이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LS 일렉트릭입니다. 네, LS 일렉트릭. 이 회사는 이제 전력기계랑 시스템 제조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회사인데요. 자, 특이한 건 요즘에 회사 이름 뒤에 전기와 전자가 붙으면 굉장히 잘 갑니다. 자, 영어로 전기전자가 붙게 됐죠. 그래서 LS 일렉트릭이 자, 바닥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실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 지점이 바로 포착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닥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실리면 고점으로 올라갈 때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이만큼의 물량이 고점에서 안 나오면 계속 간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연기금이 거의 20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20거래일이면 우리 한 달입니다. 무려 한 달 동안 연기금에서 계속 순매수 중에 있다. 그럼 이 회사는 아직까지는 연기금이 매도를 안 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고, 연기금이 매도하더라도 대량 물량을 매도해야 고점이 되겠죠.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태에서 보면은 이 종목을 과연 우리가 진입을 할 수 있을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겠죠. 자, 이 회사는 지금 PBR이 1.69배인데요. 굉장히 낮죠. 아직까지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낮고, 매출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25%나 성장을 했습니다. 4조 2,300억의 매출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73%나 증가한 3,249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회사의 어떤 구조상 실적이 굉장히 받쳐주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주봉을 볼까요? 네. 굉장히 평화롭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실리고 3주 연속 거래가 줄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만약에 다음 주에 뜬금없이 조정이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 자, 중요한 거는 이제 탄력도가 이 구간, 매물이 형성되어 있는 10만 원대 구간에서 과연 탄력이 죽을 것이냐인데, 당연히 이전 고점을 돌파하러 간다고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는 최소한 이 구간에서 12만 원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바닥이고 아직까지 4주 연속 올라왔지만 거래가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가능한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삼화전기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에 전기나 전자가 들어가면은 잘 갑니다. 뭐 요즘에 대표적인 삼성전자도 뒤에 전자가 붙죠. 잘 가고 있죠. 일진전기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자, 대표적인 예가 또 삼화전기인데, 이 회사는 원래 콘덴서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 이런 전력 저장 장치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거의 5일선을 타고 가는데 조정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LS 일렉트릭이나 삼화전기나 다 보시다시피 5일선 타고 계속 가고 있죠.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도 매도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얘도 똑같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실려서 여기서 수렴이 돼서 여기서부터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고 있는데 쉬지 않고 간다는 거. 매도 물량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고점에서 거래량이 완전히 줄어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바닥에서 나왔던 하루에 5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형성되지 않는다면은 얘는 계속 이 빨간 손을 타고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어제 하루 이제 거래가 줄면서, 그리고 이틀째 거래가 줄면서 약간 쉬고 있는 듯한 이런 구간. 바로 이런 구간이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 좀 좋은 구간이겠죠? 벌써 바닥에서 44%나 올라왔는데요. 자, 그래도 더 간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런 주봉상의 대량 거래들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자, 정고점이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이 종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LS 일렉트릭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다시 한번 향후의 행보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리튬 포스인데요. 이 리튬 포스는 지난주에도 똑같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종목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언이 적중하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우리가 리튬 하면은 이제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리튬 가격이 폭등하기도 했지만 사업에다가 리튬만 넣으면 다 올라갔습니다. 뭐 올해도 그렇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했던 종목들 낙폭과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리튬 가격도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겼죠. 중국에서 생산량을 어떤 조절을 해서 감소시키다 보면은 일단 수요보다도 공급량이 줄기 때문에 리튬의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리튬 포스가 수요일 날 20%나 올라갔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 종목이 거의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공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목요일 날 쉬고 다시 또 어제 신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신고점 돌파하는 상황에서 보시다시피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진 않죠. 그래서 아직까지 바닥에서 이제 꿈틀거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단기적으로는 자, 이전 고점 부근 뭐 9,000원 정도는 충분히 가겠지만 그거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이 보시면요. 자, 여기서 지금 9거래일 전에 나왔던 이 대량 거래 1,600만 주 이상의 이 대량 거래가 이 회사의 창사 이래 가장 큰 거래량이었습니다. 바닥권에서 고점이 아니고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이제까지 없었던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거는 그 많은 물량들을 가지고 싣고 가겠다는 거죠. 우리가 알테오젠이 왜 몇백 프로가 올라갔겠습니까? 알테오젠이 작년 중반에 대량 거래가 발생해서 거기 그 물량들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튬 포스, 뭐 하이드로 리튬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이 거의 다 유사한 위치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략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자 지지난주죠. 2주 전에 대량 거래가 실린 영망치가 나왔고 이런 구간에서는 항상 공략이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지난주 주봉상에서는 거래량이 줄면서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고점을 뚫었으면은 대량 거래가 실렸다면 매도겠지만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건 다음 주에 또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한 10,000원까지 한번 돌파를 예상을 해보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사이맥스인데요. 최근에 뭐 반도체를 우리가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죠. 반도체가 이미 많이 올라간 것들은 언급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 가능하지만 이 사이맥스라는 종목은 HBM 관련주로 이제 새롭게 등장한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에 이런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제도 신고점을 돌파했지만 특별히 급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 얘기는 아직까지 이 수렴 과정에 있고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신고점이 돌파가 안 됐다면은 이 종목이 아직까지는 좀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신고점을 돌파한 상태에서 음봉이기 때문에 별 걱정은 없습니다. 자, 지금 구간이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 적기다. 지금 보시다시피 5일선, 11선, 21선이 여기에 이격이 축소돼서 에너지가 밀집된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현재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후공정 실적이 전망이 좀 밝고요. 앞으로도 이 자회사의 실적 때문에 지금 실적이 안 좋아졌는데 그걸 뛰어넘는 이제 HBM의 수혜주로서 반도체 전공정의 핵심 기계인 웨이퍼 이송 장치를 이 회사에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그 영업 이익이라든지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상 그럴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봉상 볼까요? 자, 주봉상 보시면은 뭐 물론 여기서 6주 연속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에 좀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만 이용한다면은 박스권 전략이라는 거, 박스권에서 모아서 박스권 돌파해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되면 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네이버 밴드에서 여러분들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밴드를 통해서 해외 주식 정보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핫하게 움직이는 HBM이라든지 뭐 제가 굉장히 자랑하고 있는 그런 바이오 종목들도 다 많은 정보들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밴드에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개 방송에서 닭이 3마리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닭에 대한 여러분들 어떤 분이 이거 순살이냐 뭐 통닭이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개 방송 와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통닭 외에도요, 치킨 외에도 많은 다양한 종목, 그리고 다음 주 4월 달에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월 달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공개 방송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와, 무방 이벤트에 치킨 3마리까지 오늘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위원님과 언급 주셨던 종목들 정리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이재상 위원님이랑 저희 4월 전망 짧게 들어보고요. 종목까지 연이어서 살펴봅니다. 자, 위원님, 네. 4월엔 어떨까요? 3월 달에 지금 미국 시장이 워낙 가파르게 올라갔고,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약간 거품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덜어낼 네. 필요성도 있다. 지금 이격이 굉장히 커졌고, 이 정도 이격이면 반드시 조정이 나오게 네. 돼 있는데, 거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좀 뭐하죠. 이제 우리가 이런 주식시장에서 아무래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대신 이 TV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항상 긍정적인 요인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워낙 많이 올랐고 이격이 커졌기 때문에 다음 달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은 그러면 따로 혼자 독자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그것도 약간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항상 뭐 9만전자, 10만전자가 얘기가 나오면은 거기가 단기 고점이고 주가가 꺾인다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졌죠. 요즘에 뭐 9만전자, 10만전자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이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종목별 대응,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바이오라든지 우리가 시장에서 움직이는 돈의 흐름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별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다면 이제 종목 관점 더 열어놓을게요. 리스크 관리도 같이 해야 되는 중요한 구간이라면 더 면밀하게 종목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추가 전략으로 대동기업 같이 봅니다. 자, 이 종목은 와 진짜 최근 들어서 또 흐름이 나왔다가 어제 다시 좀 쏘아 올리는 흐름이 다른 로봇주와 같이 나왔거든요, 위원님. 네. 예. 자, 그러면 사실 수익을 볼 만큼 볼 자리가 있긴 했었는데 더 노려봐도 되는 구간일지가 궁금해요. 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뭔가 뉴스가 나올 가능성들이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렇게 9,000원대 중반에서부터 14,000원대까지 이런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데 과연 이 종목이 이렇게 흐름이 안 간다고 하면은 이미 벌써 7,000원대로 빠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물량들이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일주일 전에 뭐 상한가가 나왔다가 지금 최근에 원점으로 다시 내려와서 다시 움직인다는 거는 뭔가 물량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 지금 수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대동그룹이 KT랑 어떤 협업 관계가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그래서 대동과 KT가 이런 정밀 농업이라든지 농업용 AI 기술 그리고 이 AI 기술을 로봇에다가 적용시키는 이런 사업을 지금 집중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하죠. LLM에 대한 그런 기반으로 해서 AI 농업 기술을 갖다가 추진해서 이걸 혁신을 이루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 회사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농업 비농업에 대한 그런 로봇 사업들 이런 쪽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움직이는 로봇 관련주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가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로봇주보다는 뭔가 새로운 그런 로봇주 그리고 특히나 이 KT와 협업을 한다는 거는 대기업과의 움직임이 그 규모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대동기업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14,000원대 요 초반에 이 고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추가 매수도 해도 가능한 위치가 아닐까. 그래서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이 14,000원대 초반을 돌파한다고 봤을 때는 2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동기업 한번 볼게요. 추가 뉴스에 대한 기대라든가 모멘텀, 지금 현재 자리에서 확실하게 좀만 톡하면 어떤 흐름이 나올지 기대되는 종목으로서 집중 관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 나와주셨으니까 제약바이오 또 안 볼 수가 없죠. HLB 열어봅니다. 이 종목은 이번 주 흐름 좀 고점 만들다가 잠시 쉬긴 했지만 그래도 가는 추세는 충분히 열려져 있는 상황에서 주총이 금요일이었잖아요. 네. 세상에 그렇게 화기애애했던 주총이 없었다고. 네. FDA 승인 임박 그 현수막과 함께 네. 모두가 함께 웃는 그런 현장이었다면서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해보면은 예. 이렇게 하루에 한 2, 3%만 빠져도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좀 높게 들어가신 걸까요? 그렇죠. 네,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네. 이거를 지금 바닥에서 제가 수도 없이 이 생방송에서 토요일 날만 해도 거의 한 20번은 아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이 고점에서 12만 원대 매수하신 다음에 이거 왜 내려오냐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을 때 이게 올라갈까 하다가 아주 피크에서 여러분들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짧게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려갔다고 이걸 갖다가 바로 대응을 할 거냐 아니면은 내려가기 전에 대응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이격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격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어떤 조정이 필요한 건데 대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FDA 승인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뭐 큰 틀의 어떤 흐름은 우상향 흐름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이 우상향 채널 거는 계속해서 가져가 보는 것으로 HLB 지속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벌써 공략주 들어볼 시간입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네, 아까 이제 마지막에 언급드렸던 사이맥스인데요. 네. 네, 삼성전자 HBM에 대한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웨이퍼 이송 장치를 만들고 있고요. 4분기부터 웨이퍼 이송 장치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이게 매출 자체가 자회사에 의한 어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회사 영향보다는 이제 4분기에 그런 웨이퍼 쪽에 웨이퍼 이송 장치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아마 이 회사가 훨씬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지금 숨어 있는 HBM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가격 전략은 무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이맥스입니다. 무료 공개 방송에서 가격 전략까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자, 치킨의 기회가 또 있잖아요. 이 부분 열어보고 제약바이오 흐름이라든가 4월에도 좀 열어놓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가 잠깐 이렇게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고점에 사신 분들은 많이 흔들릴 텐데, 저점에 사신 분들은 그렇게 큰 부담이 없습니다. 어차피 주식이라는 거는 파동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의 파동이 진폭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락과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중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주중으로도 일중으로도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수시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장 심리적인 부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대세 상승하는 종목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말 실질적인 실전에서의 수익을 거두려면 어떤 종목에 그리고 어떤 돈의 흐름이 있는 종목에 비중이 들어가야 되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안 가는 종목들도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다음 주도 제가 이제 수시로 공개 방송을 열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바이오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고점에 사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종목들의 비중을 늘릴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도 네, 오늘 공개 방송에서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4월의 대장주, 4월에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종목들도 네,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사실 그 찐으로 실전 투자를 할 때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거죠. 고점에서 내가 만약에 더 갈 거라고 예상하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흐름이 갑자기 어디로 가는 거지 갈팡질팡 할 때 이럴 때가 사실 실전 매매 경력 노하우가 다 나오는 구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우리가 HLB가 네. 하루에 15%씩이나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종목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거기서부터 지금 20, 30%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뭐 1000번은 흔들려야 주식 어른이 될 것 같은데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니 여러분 이 부분 궁금하시다면 잠시 후 함께 보시죠.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재상 위원님의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이는데요.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머니왕 1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자 머니왕 2부 연이어서 펼쳐지니까요. 이 역시 확인해 보시죠.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